안녕하세요. 안양놀이 중학생 기자단의 2023년 눈여겨볼 뉴스입니다. 뉴스웨이브 세상 속 이슈의 진행을 맡은 부림중학교 정유인입니다. 인덕원중학교 최지윤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최지연 아나운서님은 혹시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나요? 네, 저는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유인 아나운서님은 어떠세요? 저도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라면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평촌중학교 이다영 기자님이 취재했습니다. 최근 택시와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비용이 인상되면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만 13세부터 만 23세 청소년들에게 2023년 상반기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아직 어리고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경기도와 경기교통사업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대중교통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실적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일 금요일 10시부터 2023년 10월 15일 6시까지입니다. 2023년 하반기 교통비 지원 신청은 2024년 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되는 나이라면 누구나 잊지 말고 신청하길 추천합니다.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고 있거나 지역카페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지역카페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소비 교통 지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촌중 이다영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년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의 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부안중학교 정서우 기자님이 취재했습니다. 매년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오늘날, 지금부터 환경의 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의 날은 국민의 환경 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제정한 세계의 기념일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환경 오염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자 유엔이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 회의에서 지정하여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1996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5일을 법정 기념일로 정하고 국민의 환경 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회용품 대신 재활용품 사용하기, 두 번째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세 번째는 분리수거 잘하기, 네 번째는 불필요한 소비는 하지 않기입니다. 지금까지 환경의 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는 환경의 날에는 우리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안중학교 정서우 기자였습니다. 지난 8월 9일 미국 시카고에선 룰라팔루자 뮤직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 축제에 우리 K-팝 가수들이 지난해부터 참석하고 있는데요. 범계중학교 한승현 기자님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롤라팔루자는 많은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대형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이번 인도 롤라팔루자는 2023년 8월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시카고 그랜드파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공연에는 약 176의 뮤지션이 참여하였고 헤드라이너로는 켄드릭 라마, 빌리 아일리시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중 K-팝 그룹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도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섰는데 이들은 지난해 롤라팔루자를 통해 미국 무대에 데뷔하였습니다. 또한 뉴진스도 이날 무대에 섰습니다. 뉴진스는 롤라팔루자 시카고 2023에서 첫 무대를 마치고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타임스 잡지에 따르면은 이날 오후 5시 공연대 중 뉴진스의 공연에 가장 많은 관객인 7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범계중 한승현 기자였습니다. 뮤직 페스티벌에 이어 요즘 아주 핫한 가수가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에 가수 예은솔 씨가 앨범을 내었다고 합니다. 신성중학교 김도현 기자님 나와주세요. 지난 6월 12일 싱어송라이터 가수 예은솔의 데뷔곡 우주를 건너가 발매되었습니다. 이 곡은 그녀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했습니다. 이 앨범은
아이돌과 유명 배우들의 전문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정정아가 보컬 디렉터로 참여했고 편곡에는 트레스 레코드의 수장 나무가 맡았습니다. 이 곡은 단순하지만 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담아낸 곡으로 단 하나의 사랑을 위해 우주를 건너서라도 찾아가겠다는 낭만적인 가사를 시원한 밴드 사운드와 함께 풀어낸 곡입니다. 이 곡은 현재 국내외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성중학교 김도현 기자였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하면 고양이와 강아지가 많이 떠오르는데요. 그 다음으로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은 무엇일까요? 보림중학교 황유리 기자님이 알아보았습니다. 앵무새는 강아지, 고양이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입니다. 코니어 종은 인기가 많은 종입니다. 그중 파인애플 코니어는 언어 능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새끼 때부터 언어 교육을 잘 시켜주면 웬만큼 할 수 있는 지능을 가졌습니다. 또한 훈련도 잘 시켜주면 터닝, 만세, 인사 등 다양한 동작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의 깃털을 자랑하기도 하고 애교도 많아서 애조인들 사이에서 사랑을 받습니다. 코니어 종은 몸이 초록, 빨강, 노란색입니다. 수컷은 머리 부리와 발톱이 검정인 반면 암컷은 살구색입니다. 무게는 약 100g에서 130g으로 중형 앵무새에 해당됩니다. 수명은 20년에서 30년이고 목소리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키우기도 좋습니다. 또한 코니어는 매일매일 샤워할 만큼 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질병이나 추위에도 강해서 초보자들도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림중학교 황유리 기자였습니다. 석기시대에 살았던 벌레가 46,000년 만에 깨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벌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중학교 양준영 기자님. 석기시대에 살았던 벌레가 46,000년 만에 깨어났습니다. 지난 7월 29일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벌레는 화석이 되어버린 다람쥐 굴과 빙하 퇴적층에서 러시아 과학자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벌레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종으로 파나그로라이무스 콜리멘시스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벌레가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벌레는 동시대에 출현했던 네안데르탈인과 메머드 등 여러 고대 생명체와 함께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크기가 1mm보다 작은 이 벌레는 처음에 몇 개월밖에 살지 못했지만 충분한 영양 공급으로 새롭게 번식된 개체들이 계속해서 번식하는 중입니다. 한편 학계 일각에서는 고대에 있던 바이러스가 벌레로 인해 현대 사회에도 전염시킨다면 인류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중학교 양준영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KBO는 내년 시즌부터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가 도입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제도일까요? 대한중학교 김민재 기자님이 취재했습니다. 내년 2024 시즌부터 KBO 리그의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난 1일 KBO는 기존의 외국 선수가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칠 경우 해당 선수를 재활 선수로 등재하고 복귀할 때까지 대체 외국인 선수를 출장할 수 있게 하는 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체 외국인 선수는 교체 명단에 들어가지 않으며 다친 선수는 최소 6주 후 리그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대체 선수는 다른 외국인 선수와 교체를 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외국인 선수의 고용 비용은 일반 선수와 동일하게 최대 10만 달러당 한 결단 10만 달러로 제한합니다. 내년 시즌 KBO는 대체 외국인 선수 제외에도 자동 볼 판정과 피치클럭 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한중의 김민재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누리 중학생 기자단의 2023년 눈여겨볼 뉴스 2부 우리가 살고 있는 안양 지역 소식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부림중학교 황유리입니다. 부안중학교 정서희입니다. 올 한 해 안양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학생 기자님들의 시각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안양의 마스코트를 알고 계신가요? 안양의 마스코트는 포동이입니다. 번개중학교 김수민 기자님이 취재했습니다. 지역 마스코트는 지자체의 특성을 달린 캐릭터로 주로 지역 홍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90년대부터 지자체들이 지역 캐릭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만들 때는 시의 주요 상징물이나
주요 특산물 등 자연을 소재로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안양의 마스코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포동이입니다. 안양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포도를 재배하는 지역이라 이를 활용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리뉴얼 전에는 포도를 연상하는 게 특징이었다면 리뉴얼 후에는 다소 귀여운 모습입니다. 또한 안양시는 리뉴얼된 캐릭터로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만들고 굿즈도 만들어 지역 홍보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범계중학교 김수민 기자였습니다. 가을하면 선선한 날씨로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는데요. 지난 10월 14일 안양시 갈산동 샘마을 차 없는 거리에서 처음으로 축제가 열렸습니다. 대한중학교 허정우 기자님이 취재했습니다. 10월 14일 토요일 안양시 갈산동 샘마을 차 없는 거리에서 처음으로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는 공연과 먹거리를 비롯해 여러 가지 체험과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축제는 어느 할머니의 아코디언 연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경희 태권도 시범단이 멋진 태권도 시범과 격파 기술을 뽐내었습니다. 대한여중 밴드부는 노래와 연주로 흥을 올렸고 이후 아무나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주민 참여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민 참여 게임의 우승자들에게는 주변 카페나 음식점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이 지급되었습니다. 대한여중 댄스부는 아이돌 노래에 맞춰 춤을 추었는데 아주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팸플루트 연주 그리고 마술쇼가 진행되었는데 공연을 보는 주민들의 함성 소리가 멀리 있는 아파트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특히 먹거리 판매로 모인 돈들은 전부 불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갈산동 한마음추진위원회 위원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은 안양남초 등굣길을 차 없는 거리로 바꾸고 나서 보니 거리가 너무 좋아 보여서 이 거리에서 무언가를 진행하고 싶어서 이 축제를 기획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축제를 위해서 점심도 거르고 열심히 일하신 자원봉사자님들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뿌듯했다고 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중학교 허정후 기자였습니다. 지난 10월 28일 평촌중앙공원에서는 제10회 안양시 학생 동아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는 공연마당, 체험마당, 전시마당, 퀴즈마당, 그리고 현장 이벤트로 구성되었습니다. 공연마당은 관내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 동아리들이 모여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장 앞은 의자가 놓여 있어 쉽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10cm의 콘서트, 윤하의 오르트구름, 마룬5의 슈가 등 학생들이 연주하는 곡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춤과 오케스트라, 합창 등으로 공연장의 열기가 한층 더 뜨거웠습니다. 체험마당은 학생 동아리들이 각각의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체험을 도왔습니다. 자연과학, 미디어, 인문사회, 예술, 봉사에 관련한 100여 개가 넘는 부스들이 있었습니다. 전시마당에서는 학생 동아리들의 활동 작품을 전시하며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진행하였습니다. 안양시 학생 동아리 축제는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발전된 동아리 축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덕원중학교 최지윤 기자였습니다. 범계중학교에서도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범계중학교 양민재 기자님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 범계중학교에서는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전 학년들이 참여한 대회로 학생들은 자기만의 코스튬 플레이 의상을 입었습니다. 대회는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시작으로 각 종목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마음 파도타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2명의 선수들이 교체되면서 나머지 선수들은 줄을 뛰어넘는 방식의 게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션 개주였습니다. 각 반의 선수들이 개주처럼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도중에 미션을 뽑고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미션이 있었는데 옆에 있는 꽃가를 다음 개주 선수에게 주기, 성인 최시인 선생님을 결승전까지 데려가기가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운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으므로 점수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줄다리기였습니다. 이번 종목은 각 반의 선수들이 줄을 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게임이었습니다.
특히 이 게임은 승패를 알 수 없었던 게임이었으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랜덤 플레이 댄스 타임이 있었는데요. 랜덤 플레이 댄스 타임은 학생들이 랜덤 음악에 맞춰 자기만의 춤을 추는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으로 학생들은 자기만의 댄스를 신나게 했습니다. 네 번째는 궤주였습니다. 이 게임은 역전의 역전이 거듭된 게임으로 학생들이 결과를 맞추는데 흥미진진했고 뜻밖의 결과가 나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1등은 3반, 2등은 2반, 3등은 4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범계중학교 양민재 기자였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동편마을에는 독특한 청동기 유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부안중학교 정서우 기자님을 불러보겠습니다. 정서우 기자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물관이나 유명한 지역에만 과거의 유적지와 유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동편마을의 청동기 유적지는 조금 다른데요. 지금부터 동편마을의 청동기 유적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편마을 청동기 유적지는 누구나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동편마을 청동기 유적지는 2002년에 동편마을이 개발될 때 발굴되어 2007년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반움집, 기둥, 화덕 모양 등이 보관되어 있어 유적지를 보며 과거 원시인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유적지 옆으로는 산책로와 벚꽃나무가 있어서 가볍게 방문하기 좋습니다. 이곳은 3월 말에서 4월 사이에 화려하게 피는 벚꽃을 즐기러 온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원시인들의 모습과 만개한 벚꽃을 구경할 수 있는 동편마을 청동기 유적지의 방문을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부안중학교 정서우 기자였습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탕후루가 인기입니다. 범계역 주변에도 탕후루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면 맛을 볼 수 있을까요? 부림중학교 정효인 기자님이 취재했습니다. 탕후루는 중국 송나라 때 시작된 한국의 음식입니다. 범계역에 위치한 왕가 탕후루의 재료는 딸기, 귤, 블랙 사파이어, 샤인머스켓 등이 있습니다. 탕후루는 과일이 주 재료인 만큼 과일철이 아닐 때는 못 먹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과일에 얇은 설탕을 코팅해 먹으면 맛있어서 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가격은 어떤 탕후루를 사냐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대기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많이 사가는 탕후루는 딸기, 귤, 샤인머스켓이 있습니다. 범계역에 놀러갈 때 친구들과 간식으로 한번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부림중학교 정효인 기자였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가을이면 많은 학생들이 책을 찾아 읽는데요. 올 8월에 출판된 따끈따끈한 책 100년 후 학교를 소개드립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귀인중학교 정하은 기자님. 100년 후 학교의 모습은 어떨까요? 과학기술은 나날이 발달하고 있는데 미래에는 굳이 학교가 필요할까요? 여전히 학교가 존재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책 100년 후 학교는 2023년 8월에 출판된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제목부터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책으로 AI 시대, 환경오염, 화성 이주, 우주인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 기자는 이 책을 읽고 멀지 않은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실제로 이런 사회가 된다면 편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의 새로운 모습이 궁금하다면 책 100년 후 학교를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귀인중학교 정하은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책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추정경 작가의 15의 곰이라니라는 책입니다. 호계중학교 김라희 기자님 나와주세요. 책 15의 곰이라니는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가 추정경의 새 장편소설입니다. 이 책의 작가 추정경은 벙커, 내 이름은 망고 등의 책으로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사춘기 아이들이 제각각의 동물로 변하고 그 과정을 통한 성장기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자신만의 개성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8아이들을 통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의 고민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 책을 잘 읽지 않는 본 기자도 이 책은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번 주말에는 스마트폰 게임 대신 이 책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호계중학교 김라희 기자였습니다. 2023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안양누리 중학생 기자님들의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 기자님들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누리 중학생 기자단 2023년 눈여겨볼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